안녕하세요. 일본인스타 시오리예요. 다음 일본 존리가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으로 결정됐어요. 오늘은 제가 옛날에 이시바 시게루를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설을 덮을고 일본 사람들 지금 많은 그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든지 얘기해볼게요. 제가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게 이시바 시게루가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하든 어떤 발언을 하든 제가 그거를 다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시바 시게루가 어떤 사람이냐면 군사 오타쿠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인식이냐면 호불호가 많이 가리는 정치인이에요. 국민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민당 내에서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을 똑바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는 정치인도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는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해요. 그럼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쟤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좋게 볼 수도 있죠. 자민당 안에서도 같은 팀인데도 이시바는 비판을 할 때도 있어서 자민당을. 그래서 자민당 안에서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이시바가 오랫동안 존리를 못했던 게 있어요. 옛날에 아베 총리랑 같이 총리를 뽑는 선거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국회의원들 지지를 얻을 수 없어서 아베의 친족도 있고 이번에 5번째 총리 뽑는 선거에 도전하고 겨우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많고 군사 오타쿠긴 하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되면 군사력 강화 이런 부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군사 오타쿠이기도 하고 쇼와 세대 아이돌, 옛날 아이돌 오타쿠였고 여러 가지 취미가 많대요. 근데 한번 내가 이거 좋아한다 싶어서 빠지면 덕질 많이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이 사람은 어떤 경력이 있냐면 일본에서 만예 대신라는 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유용한 지휘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 자민당 내에서 5개 정도 유용한 포스트를 했는데 존리만 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겨우 존리가 됐네요. 국민의 반응이 어떠냐면 많이 호불호가 가리는 정치인이라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그나마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진지하고 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이번 총리를 뽑는 선거의 마지막까지 유력 후보자가 다카이치라는 여성 정치인이랑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이 고이즈미 신지로 그 펑쿨색자 유명한 그 사람이었어. 근데 다카이치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구구적인 역사관을 가지는 여성 정치인이에요. 구구들은 지지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총리가 되면 좀 외교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고이즈미도 그런데 펑쿨색자로 유명한 정도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총리가 돼도 내용이 없는 이상한 발언만 하고 나라 운영을 할 능력조차 애초에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력한 후보자가 이 3명인데 주변 다 안 되니까 남은 게 그나마 이시바가 낫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시바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였어, 반응이. 왜냐면 이시바가 금융소득 재산이라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고 주식을 해서 번 돈이 있잖아요. 그거에 세금이 붙이잖아요. 이 세금을 올리려고 했었어요.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안 좋고 그리고 이시바가 하는 경제 정책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다카이치를 지지했던 구구들은 이시바를 지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시바는 이렇게까지 군사력 강화한다 하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생각에 군사력 강화? 이러면 구구들을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게 이시바는 역사관에 대해서는 꼭 구구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사과는 한국 사람이 납득할 때까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구구들 역사관이랑 크게 다르거든요. 왜냐면 구구들 역사관은 약간 역사를 미화하는 면이 강하니까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시바씨 블로그로 본 얘기가 중국에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 옛날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에 중국에게 가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일본에서 뭐 그거는 없었던 사건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시바는 이거는 어느 정도 있던 사실이었다 해서 그 가해를 인정하고 하는 글을 봤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역사관에 대해서 우익들 원하는 소리를 안 해주니까 우익들은 단연히 타카이즈를 지지하고 이시바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도 사람마다 그거 이시바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 근데 새로운 총리 부인인데 제가 요새 흐름을 보니까 옛날에 아베 총리 부인 때문에 아베 총리 자체 인기가 좀 여론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 물론 아베 총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원래 많았었는데 와이프가 좀 사고 쳤다는 이미지를 세상에 준 것 같았어. 그래서 총리 부인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괜히 총리 부인이 앞에 나와서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해서 총리 인기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이시바의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시바 총리가 케이오 대학교를 나왔대요. 그 당시 같은 학교에서 만났던 여자래요. 근데 케이오 대학교 법학부 다녔던 여자래요. 케이오대에서 법학부라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진짜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거기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와, 진짜 엘리트구나 생각했어. 그 와이프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만나자고 계속 접근했대요. 처음에는 이시바가 와이프를 만나려고 내가 학자나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수입이 불안정한 가능성이 있는 직업보다는 나는 너랑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나고 싶으니까 은행원이나 이런 좀 안정적인 직업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었대요. 근데 와이프가 그 당시 그거를 듣고 나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거절했대요. 이시바는 그걸로 포기 못하고 다시 둘이 가까워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또 다시 사귀게 되고 처음 와이프를 만났을 때부터 8년 지났을 때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8년 기다리고 와이프랑 결혼하고 5번 도전하고 존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이프가 결혼할 때 이시바가 천친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고민했대요. 직업이 안정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전지인이라도 이 사람 따라가서 인생을 가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그 와이프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결혼하는 산대를 사람을 보고 걸을 거냐 아니면 직업을 보고 걸을 거냐 이런 말 들었을 때 이 와이프 마음속에서 마음 먹고 결혼하기로 했대요. 이시바랑. 좋은 스토리죠. 그래서 이시바가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와이프를 아끼는 사람으로 유명하대요. 아무튼 제가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학생 때 같은 학교에 자민당 전년부 이런 곳에 가입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아마 그 자민당 내에서 학생들끼리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민당의 홍보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 당시도 지금도 자민당 지지자가 아니었지만 그 친구 따라갔어요. 다음에 이시바 시게루가 오는데 우리 세미나에 너도 올래? 이렇게 얘기해줬어. 그래서 갔어요. 거기가 일본 도쿄의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 있어요. 국회의사당 바로 근처에 자민당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이시바 시게루 세미나를 들었어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3개 있어요. 이 이야기가. 하나는 법률 관련 얘기예요. 일본의 육법전서라고 일본 법률이 다 적혀있는 사전 같은 게 있어요. 엄청 두꺼운 거. 그거를 이시바가 다 외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지인이라는 게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직업인 사람이 지금 일본에 어떤 법률이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와 굉장히 노력가구나 라는 인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군사적인 이야기였어요. 어떤 학생이 손 올리고 질문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군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군함 얘기도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시스템의 군함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시바는 그 질문 되게 재밌게 듣고 재밌게 대답을 하고 군사 오타쿠 학생한테 군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어. 그 모습이 전지인이랑 시민이 하는 대화가 아니고 진짜 오타쿠끼리 하는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느낌이었어. 그것도 좀 얘기가 길어져서 둘이서 세미나에 여러 명 있었는데 둘이서 꽤 오랫동안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어. 세 번째는 제가 이게 가장 이시바가 하는 말들 중에 인상적이었어. 그게 이시바가 옛날에 선거 유세 때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그때 시민들이랑 악수도 해요. 그 악수했던 수랑 실제로 선거 끝나서 얻은 투표수를 비교한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대충 비슷한 수였대요. 그만큼 악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천지가 아니더라도 뭔가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서 되게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은지 제 의견을 말해볼게요. 역사적인 부분에서 한국에게 어느 정도 공감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군사 오타쿠니까 국가 망해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연도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시바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마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말 실수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말 실수가 아니라 그냥 본인 생각을 강하게 얘기했다가 한국 사람들 봤을 때 그게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리고 이시바 입장에서도 한국이랑 싸우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에 괜히 이시바가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관계가 개선되면 좋죠. 제가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이시바 존리가 좋아하는 게 함바그, 카레, 감자 샐러드 이런 애기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메뉴인데 일본에서는 그런 애기들 좋아하는 맛을 선호한대요. 그리고 일본의 와가시라고 불리는 일본 과자가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한국 같은 건가? 그런 것도 좋아한대요. 옛날에 윤 대통령이 일본에 왔을 때 기시다가 오므라이스를 접대했어. 왜냐면 윤 대통령이 일본에서 먹었던 오므라이스 맛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기시다가 안내했대요. 거꾸로 이시바가 한국 올 일이 있으면 한국에서 맛있는 함바그 집이나 데려가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를 언제든지 청와대에 불러주시면 제가 같이 이시바를 접대할 때 어떤 메뉴가 좋을지